2025년 희년이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희년은 내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이어지는데 희년 기간 주목할 보편교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희년을 맞아 한국교회도 올 한 해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설립 50주년, 다른 종교와 함께하는 DMZ 생명평화순례 등 한국교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CPBC와 신년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주교는 경청을 바탕으로 교회 사명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국회 가톨릭 신도의원회 소속 신자의원들이 국회 경당에 모여 신년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신자의원들에게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달라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장관직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했습니다. 선교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교회 내 여성의 지위가 한층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2025년 성스러운 희년이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이어지는 희년 기간 동안 보편교회가 주목해야 할 일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서종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4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이 열리면서 2025년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 희년에 이어 25년 만에 찾아온 정기 희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희년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년 개막 미사에서 빈곤과 전쟁으로 상처 입은 세상을 용서와 쇄신으로 변화시키자고 호소했습니다. 희년을 맞아 교회와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4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희년을 시작으로 2월부터 군인과 경찰, 예술가와 부재, 청소년과 장애인, 노동자와 기업가, 어린이 등을 위한 희년이 월별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9월에는 위로와 정의의 희년을, 10월에는 이주민과 선교 분야의 희년을, 그리고 11월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희년을 보냅니다. 희년 외에도 올해는 교회사적으로 굵직한 기념일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성부와 성자가 한 본체임을 고백한 325년 니케아 공의회 개최 1700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기념해 교황은 올해 튀르키예를 방문해 콘스탄티노플 총대교구청과 공의회가 열렸던 튀르키예 이즈니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또 1965년 12월 8일 마무리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60주년입니다. 4개의 헌장과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을 발표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교회와 신자들에게 신앙의 나침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생명의 복음 반포 30주년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현대 세계에 만연한 낙태와 기아, 전쟁 등 죽음의 문화의 경종을 울려 교회가 생명과 평화 문화 건설에 앞장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한국교회는 올해도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올해 한국교회 주요 일정은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는 희년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는 한국교회 첫 해외 선교 전문 공동체 한국외방선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습니다. 다음 달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기념미사가 거행됩니다. 3월에는 청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도입 70주년 감사미사에 이어 배론성지에서 원주교구 설정 6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됩니다. 5월에는 프라도 사제회가 한국 진출 50주년을 맞아 명동대성당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한국 카리타스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도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한국교회는 광복과 분단 80주년을 맞아 개신교, 불교, 원불교와 함께 DMZ 생명평화 순례에도 나섭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교회 최초로 복자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79위 시복 100주년인 7월 5일 서송방 내거리 순교 성지에서 기념미사와 함께 기에 병호박해 자려집 봉정식을 거행합니다. 7, 8월에는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바티칸 희년 WYD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2차 바티칸 공유의 폐막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교회는 10월 28일까지를 한국교회 축성생활의 해로 보냅니다. 11월에는 일본에서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진행됩니다. 신년은 2026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에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성문을 닫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보다 앞선 12월 28일 폐막미사를 봉헌하며 신년 여정을 마칩니다. 이 밖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합니다. 서울대교구 WYD 특별기획단은 봉사자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CPBC 신년대담을 통해 경청을 바탕으로 교회 사명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또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지닌 이들이 많아질 때 사회가 성숙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훈 주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거룩한 희년을 맞이한 신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건넸습니다. 희망하는, 주님 안에서 희망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함께 성실히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교황의 희년 선포 직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를 언급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기 위한 교회 차원의 개혁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경청과 이해를 바탕으로 친교와 참여, 사명의 본분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서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신호대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생태적 회심을 통한 생태 살리기 운동은 반드시 또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일미사 참여율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본당 차원에서 취미와 운동 모임 등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재미와 맛이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참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도 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잃으면 세례 줘도 이게 어렵습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2027 서울 WYD 세계 청년대회. 이용훈 주교는 서울 본대회에 앞서 각 교구에서 열리는 교구대회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주교회의 차원에서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구대회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교구대회가 정말 좋은 결실과 그런 좋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홈스테이를 하는 게 제일 좋죠. 홈스테이를 해야 여유도 있고. 예기치 않은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진 시국 상황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이 주교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함성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은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적대적 대결과 극단적 사고로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며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지닌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랐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받아들이고 충분히 좀 공감하는 그런 연민의 정신, 그런 동정,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새해를 맞아 국회에서 가톨릭 신자 의원들과 함께 신년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신자 의원들에게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톨릭 신자의원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섭니다.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회 소속 신자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경당에서 신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정순택 대주교는 신자의원들에게 정치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과 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들 앞에서 나라의 큰 비전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동선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정 대주교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사랑과 평화라는 신앙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이나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화합과 연대를 이루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 대주교는 신자의원들이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설파하며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신자의원 26명과 국회 신자직원 모임인 다산회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미사 후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국회 가톨릭 신도위원회 회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수석부회장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신자의원들은 믿음과 평화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올 한 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나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2025년, 2024년보다 더 안정되고 또 평화와 또 그리고 또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 새해를 맞은 국회. 그곳에서 봉헌된 미사는 평화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바티칸 아웃 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장관에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했습니다. 교황청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 장관에 시모나 브람빌라 수녀가 낙점된 것인데요. 교황이 교황청 조직을 개편하면서 강조했던 선교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결단으로 역사상 첫 교황청 여성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이탈리아 출신 시모나 브람빌라 수녀를 교황청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시모나 수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이탈리아 콘솔라타 선교 수녀회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교황의 부름을 받아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에서 일했습니다. 시모나 수녀는 교황이 강조하는 선교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콘솔라타 수녀회가 선교에 특화된 곳이고 브람빌라 수녀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현지 선교 활동을 펼친 경험이 있습니다. The missionary vocation to the people, and I speak specifically of the mission to the people, is a beautiful gift. Why is it beautiful and important? Well, first of all, it is true that we, the missionaries, are sent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o have not found him. 교황이 브람빌라 수녀를 장관에 기용한 것을 두고 교회 내 여성의 지위가 한층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는 전 세계 수도회와 재속회, 사도생활단 등을 관할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브람빌라 수녀와 함께 스페인 출신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추기경을 같은 부서의 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남성 장관 직무대행을 함께 임명해 이번 인사의 상징성이 퇴색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첫 여성 장관이 부족함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 성직자를 함께 배치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전 세계 수도회의 성직자까지 관할하는 만큼 고위 성직자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샘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수도원을 개방한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많은 시민이 수도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후원금을 보낸 시민들도 있습니다. 수도원 측은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둑한 밤,
수도복을 입은 사제가 반짝이는 응원봉을 높이 들고 걸어갑니다.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오상환 신부가 지난 주말 대통령 관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화장실을 안내하는 모습입니다.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집회가 이어진 3박 4일 동안 수도원 화장실뿐 아니라 안토니오 교육관 전체를 개방했습니다. 폭설과 추위 속에서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버텼던 시민들은 수도원에서 얼었던 몸을 녹이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간식도 먹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수도원의 도움을 받은 시민들은 이런 사연을 SNS에 올렸고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참 종교의 모습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덩달아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한남동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장 김욱 신부는 수도원 개방은 당연한 것이었다면서 이는 수도회의 영성인 콘벤투알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해서 봉쇄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 신부는 응원봉을 든 신부로 화제가 된 사진을 보고 동방박사를 이끈 별이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수사님께서 이제 응원봉을 들고 신자들 이끄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빛이 말 그대로 동방박사를 예수님께 이끌었던 그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머물렀던 안토니오 교육관을 둘러보는 사이 집회 참가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마침 지난 주말에 수도원을 찾았던 시민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열어주시고 여기서 커피도 먹고 사발면도 먹고 고맙잖아요. 신부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도원의 도움을 받은 시민들은 수도회에 십시일반으로 후원금도 보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10,000원, 30,000원, 어떤 분들 10만 원 이렇게 막 보내주시면서 그 작은 정성들이 쌓여서 많아진 거지. 저는 근데 그 액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수선한 시국에서 시민들에게 기꺼이 수도원 문을 열어준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당초 인터뷰를 고사했던 수도원장 김욱 신부는 거듭된 요청으로 성사된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어둠이 거치고 빛이 오는 세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CPBC 김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동수 전 감찰부장.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쿠데타 발언을 폭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을 전은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판사로 19년을 지낸 후 대형 로펌에서 안정적으로 일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한 전 감찰부장은 2019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감찰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실제 모습은 한 전 감찰부장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윤 총장은 감찰부의 독립적인 역할을 허락하지 않았고 때로는 반말을 일삼으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대검찰청 8층에 검찰총장실이 있는데요. 그쪽에 첫 번째 이제 각 사무국장하고 대검 부장들이 이제 모여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만남인데 통상 의례적으로 악수를 하는 자리인데 악수를 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감찰할 때는 나의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고 하여라 이제 지침을 주는 거죠. 하지만 한 전 감찰부장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인 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년 9개월 동안의 대검찰청 생활. 한 전 감찰부장은 이를 지난해 1월 저서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저서에는 2020년 3월 19일 회식 자리에서 윤 총장이 쿠데타를 언급했던 날의 기억도 담겼습니다. 쿠데타 발언은 이제 내가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하였을 것이다. 5.16은 5.16 쿠데타를 말하죠. 김종필 등 중령급이 하였다.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였죠. 말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정말 독재적인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한 전 감찰부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초법적 존재라 여기는 윤 대통령이 내비쳐온 욕망의 실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력에 의한 그 정부의 전복을 말하는데 그거를 강성 쿠데타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의미의 쿠데타라고 한다면 연성 쿠데타, 국민들의 그 민의를 왜곡하고 잘못된 판단 자료를 주면서 집권해가는 과정도 하나의 쿠데타이죠. 첫 출근 후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잠에서 깼을 정도로 긴장의 연속이었던 대검찰청 생활. 하지만 꾸르실류 수료 후 법조 울트레아 간사도 맡으며 신앙생활에도 열심했던 한전감찰부장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새벽 미사에 가서 이제 매일 미사에서 오는 그 복음, 그리고 화답송, 그런 글들이 저한테 큰 힘을 주었어요. 이제 심신이 견디지 못할 때는 그 예수에서 운영하는 수원 말씀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또 예수 고난의 오상영성원 같은 데서 피정을 통해서 했고, 겸손한 법조인,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평신도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하는 일. 한전감찰부장이 가진 간절한 소망이자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는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정말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들,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그런 나라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한전감찰부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은 인류가 이룩한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이 실현되지 않는 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니라며 영장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일깨웠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이 세워졌습니다. 대형 버스들은 가로 세로로 세워져 관저 입구를 막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겠다고 경호처가 마련한 것들입니다. 경호처는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인간 바리케이트를 세우며 대통령 체포를 막았습니다. 관저 주변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몰려 탄핵 무효를 외칩니다. 계엄은 통치행위로 정당했다며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뉴스를 통해 보이는 한남동 관저의 모습은 마치 신생 독립국입니다. 관저에 세워진 철조망과 차벽은 국경선으로 보이고 대통령 지킴이에 나서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한남동 관저라는 나라의 사병 같습니다. 거기에 지지자들이 이 신생국을 보호하겠다고 자처하고 있으니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나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유튜브 생중계로 잘 보고 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자신의 의지를 내보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안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이 있듯이 여기 서울 한복판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라는 작은 신생 국가가 생겨난 듯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까지 관저 앞 시위대와 함께하며 사실상 윤석열 지키기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게 만들었던 이를 지키겠다고 자진해서 관저 앞으로 갔다고 하니 기가 찰 뿐입니다. 헌법과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도 무시하고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피의자를 지키겠다는 의원들을 보며 국민들은 깊은 한숨만 내뱉습니다. 극우 세력의 정광훈 목사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 모든 정치 혼란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였고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도 무시하고 대통령 관저를 초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저를 철조망과 차벽으로 둘러싸고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면서 자신은 관저 깊숙이 숨었습니다. 나라는 순식간에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되었고 경제는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 본인은 무엇이 무서운지 꽁꽁 숨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혼란을 끝낼 사람은 윤 대통령뿐입니다. 철조망과 차벽에 숨지 말고 당당히 걸어나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피의자라는 초라한 신세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는 방법은 체포에 응하고 수사를 받는 길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대통령 관저라는 범죄 도피처에 숨어있기를 바란다면 이후 벌어질 모든 사건의 책임은 윤 대통령이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관저로 숨어버린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관저를 나와 당당히 수사받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지난주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렸던 CPBC 뉴스플러스.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보다 우리 사회의 아픔을 먼저 보듬느라 정신이 없는 연말연시였습니다. 이번 주 CPBC 뉴스플러스는 2025년 희년, 교회 주요 일정과 이슈를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올해도 우리 사회 곳곳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여러분과 함께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